고재종의 첫사랑을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의 주체가 누구죠? 누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죠. 그쵸? 이 눈이 도전의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눈이 어떤 도전을 했다는 거냐면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을 한 번 피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꽃을 피우면 무슨 꽃일까요? 바로 눈의 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눈꽃입니다. 눈꽃. 그래서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정말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의문형으로 제시했어요. 그죠?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 라는 말인데 그걸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겠어 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건 서리법이 사용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1년의 내용은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끝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연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자, 여기 보시면 겠지가 두 번 쓰였죠. 이 겠지는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이 겠지가 반복이 됐습니다. 반복이 되면 당연히 운율이 형성돼요. 그 다음에 싸그락싸그락도 반복됐고 남분분도 반복이 됐죠. 요것도 당연히 운율 형성이 되는데 싸그락싸그락은 의성어 소리를 흉내낸 말이죠. 그 다음에 남분분은 의태어 눈이 떨어지는 그 모양을 흉내낸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걸 묶어서 뭐라 그래요? 의성어와 의태어를 묶어서 그렇죠.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음성 상징어 안에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는 것이고요. 의성어와 의태어 둘 다 쓰였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음성 상징어들은 한 번 쓰이지 않아요. 두 번 이렇게 쓰입니다. 한 번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운율 형성이 됩니다. 미끄러지길 수백 번. 자, 그러니까 1년에서 뭐라 그랬냐면 눈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겠어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2연에서는 그 모양, 그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 모양을 또는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미끄러지길 수백 번.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3연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응? 갑자기? 자, 지금 분명히 눈꽃 만드는 이야기였어요. 그쵸? 눈꽃을 만드는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사랑이 나와. 그럼 이건 뭔가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눈이 지금 원하는 건 꽃을 피우는 거였는데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가는 게 뭘까요? 바로 나뭇가지에 눈이 뭉쳐져 있을 때. 그걸 눈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눈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눈꽃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나뭇가지가 흔들릴 테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여있던 눈이 휙 날아가 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눈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눈꽃을 은유한 표현입니다. 은유법이 쓰인 거죠. 눈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자, 요건 이제 직유법이 쓰였고요. 뭐뭐 같은이니까 직유법. 그 다음에 햇솜 같은 마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눈꽃을 피워내기 위해 수없이 많은 도전을 했을 그 마음이 바로 이제 햇솜 같은 마음이라고 비유가 된 것이죠.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여러분 이 부분은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무조건 영탄적 어조가 쓰인 거예요. 영탄적 어조. 그리고 영탄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아마 대부분은 영탄법으로 배울 겁니다. 영탄적 어조, 영탄법으로 보실 수 있어요.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여기 왠지 느낌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탄법이 쓰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황홀은 뭘까요? 이게 안 되네. 됐다. 자, 황홀이 뭘까요? 황홀은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뭘 이루어냈을까요? 바로 눈꽃이겠죠? 그죠? 눈꽃. 이것도 눈꽃을 비유한 표현이죠. 표현이고 은유법이 쓰인 거죠. 자, 그래서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결국은 눈꽃을 피워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불굴의 의지로 불굴의 의지로 눈꽃을 피워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감탄, 영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을 보시죠. 봄이면 가지는, 이게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진도가 너무 빠른데, 이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대요. 일단 여러분, 아름다운 상처니까 무슨 법이에요? 역설법이죠. 제가 그랬죠. 긍정과 부정이 묶이면 역설법이다. 그죠? 아름다운은 긍정, 상처는 부정인데 이 두 개를 묶어놨죠. 그래서 역설법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된 자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 연과 연 사이에 시간적인 뜨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눈꽃은 이제 겨울에 피워냈겠죠. 눈이, 그죠? 겨울에 눈이 내려서 나뭇가지에 꽃을 피워서 눈꽃을 이루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봄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눈꽃이 사라졌겠죠. 그죠? 그리고 그 눈꽃이 피었던, 지금은 사라졌지만 눈꽃이 피었던 그 자리, 그것을 한 번 된 자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약간 요런 뉘앙스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눈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그 사랑이 있었던 자리, 그러니까 사랑에 한번 아팠던 자리,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된 자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한번 된 자리, 사랑에 아팠던 자리. 그래서 자, 사랑에 아팠던 자리.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눈꽃이, 이 눈꽃을 사랑에 비유했잖아요. 이때부터 눈꽃은 첫사랑인 거야. 그래서 그 첫사랑이 끝난 그 아픈 자리, 이런 의미야. 눈꽃이 사라진 후, 첫사랑이 끝난 후, 첫사랑이 있었던 그 아픈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그럼 여러분, 이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뭘까요? 이거 물어보면 학생들이 두 번째 사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하면 조금 이게 문학적인 느낌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숙한 사랑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죠. 원래 문학은 또 아름답게 포장을 해야 되니까. 성숙한 사랑. 근데 뭐 또 이게 또 꼭 틀린 말은 아닌 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첫사랑은 슬프다. 첫사랑은 뭐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첫사랑은 보통 이제 슬프게 끝나는 경우가 많대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처음이라 뭘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뭐 저 사람이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요. 아,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구나. 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좀 달랐겠구나. 그러면서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랑한테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좀 더 성숙한 사랑이 되겠죠. 그죠? 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가 참 마음에 드는 게 굉장히 좀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사랑은 이루어지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아닌 분도 있겠죠. 네.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첫사랑을 이루어내기도 어렵다. 뭐 이런 게 나오죠.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룬 다음에도 바람 한번 불면 휙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기도 어렵고 이루어진 다음에도 쉽게 깨져버리는, 이런 게 이제 첫사랑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첫사랑이 끝나고 났을 때에는 성숙한 사랑이 찾아온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좀 비슷한 시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낙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형기님의 낙화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꽃이 떨어지는 것을
낙화에다가 죄송합니다. 꽃이 떨어지는 게 낙화죠. 예, 꽃이 떨어지는 걸 이제 한자로 낙화라고 하는데 이걸 이별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꽃은 뭘까요, 여러분? 꽃이 떨어지는 게 이별이니까 꽃은 사랑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아이고 결별리가 되셨네요. 오늘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드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역설법 설명할 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낙화라는 시가 역설법도 쓰였고 그 다음에 이별이라는 것을 성숙한 사랑을 가져온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이 첫사랑과 낙화가. 그래서 잘 묶어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의 요 부분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인데 왜 축복이라고 하냐면 바로 결별이 성숙한 여기서 영혼의 성숙이긴 한데 영혼의 성숙을 가져온다. 뭐 이제 이게 성숙한 사랑과도 맞닿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성숙을 가져온다는 점이 공통점이죠. 그래서 낙화 이영기의 낙화 요 시의 제목과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요 역설법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첫사랑이라는 시를 가지고 이제 보통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의 특성입니다. 이 시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음악성, 함축성, 형상성 이렇게 세 가지가 시의 특성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요. 음악성이라는 건 운율 형성. 그럼 이 시에서 운율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갯지의 반복, 그죠? 이 어미, 지는 어미고 이제 갯은 선어할어미인데 어쨌든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요거 있었죠.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이 운율 형성이 되고 있다. 이 음악성이에요. 그 다음에 함축성은 비유와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꽃이 의미하는 것은 첫사랑이고요. 아름다운 상처가 의미하는 것은 성숙한 사랑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요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성, 이거는 이미지예요. 감각적 이미지 또는 뭐 감각적 시어 이런 건데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시각적 이미지 의태어,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는 거니까 시각이죠. 청각적 이미지 의성어, 소리를 흉내내는 거니까 청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촉각적 이미지 된 자리, 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촉각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형상성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 시의 특성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시에 사용된 이 특성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화자 상황 정서 요거 정리한 거 한번 볼게요. 화자는 일단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가 없다는 얘기죠. 나도 없고 우리도 없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상황은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이죠. 그러니까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눈꽃이 사라진 후에 봄꽃. 자,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거 추가로 좀 알아두세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그랬는데 이게 봄꽃이 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눈꽃이 핀 그 자리가 꽃이 피는 자리거든요. 그 꽃이 피는 자리에 몽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눈꽃이에요. 근데 이제 눈꽃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봄이 되어서 꽃이 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상처는 봄꽃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도 맞지만 봄꽃을 의미하는 거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 그리고 눈꽃이 사라진 후에 봄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는 뭐 감탄, 영탄이겠죠. 여기 보시면. 자, 표현상 특징. 눈을 의인화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눈이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눈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 의인법이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은유법, 주기법 말씀드렸고 서리법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까지 이런 표현상 특징들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